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벽 앞에서 주저앉고 어떤 이는 벽을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그 벽을 맨몸으로 부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고긴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적인 지구력 운동선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길어올리는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기이며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의 울림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겨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는 관객들을 향해 마치 명령하듯 소리칩니다. 보트를 옮길 자, 누구인가? 관객들은 열광적인 함성으로 화답합니다. 남자는 그 함성을 온몸으로 느끼며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뜨거운 함성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어둠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동기부여도 추진력도 그 어떤 열정도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압니다. 인생의 가장 캄캄한 순간,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방금 여러분이 보여준 그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의 인생 첫 20여 년은 그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아무런 열정도 동기도 없이 눈을 뜨면서도 여전히 내면에 이글거리는 불씨를 품고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그는 그것을 보장한다고 단언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고긴스. 그의 이야기는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초인도 슈퍼맨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과거 길을 잃고 헤매던 제 자신에게 스스로 던졌던 질문과 다짐들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기분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힘든 날이면 그는 스스로 가짜 현실을 상상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겁니다. 그는 136kg에 육박하는 거구의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8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단 36명뿐이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네이비 실대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전까지 그는 물을 지독히 무서워했고 초콜릿 도넛을 곁들인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가장 좋아했으며 달리기는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만한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꿈이었습니다. 해군에 입대하기 위해 그는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8kg을 감량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달릴 때도, 식단을 조절할 때도, 수영을 할 때도 그는 매 순간 포기했습니다.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단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네이비실 훈련을 수료하는 18명의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 무대 위에 내 시커먼 얼굴이 올라설 수 있다면 어떨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기적을 내가 이뤄낼 수 있다면 그 당시에는 소셜미디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가 2달 반 만에 48kg를 감량하는 과정 같은 영상도 체계적인 다이어트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도전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곁을 지켰던 어머니만이 그 변화를 목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훗날 그의 책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에서 이야기한 책임의 거울 앞에서 그는 매일 아침 흐릿한 거울 속 자신과 혹독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너는 죽음의 문턱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회하며 눈을 감고 싶은가? 이 질문을 매일같이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2달 반이 흘렀고 그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여 네이비실 훈련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그토록 무서워하면서 네이비실에 지원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생겨 잠시 좌절했을 때 그를 다시 받아준 모병관은 그의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고긴스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가 무언가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모병관들이 136kg의 그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뚱뚱하고 게을러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외모.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조차 두려움에 떨던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내 안에는 더 큰 힘이 있어. 스티븐 살조라는 이름의 그 모병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긴스를 보며 이 친구가 해낼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업적 책무를 다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담담히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긴스는 훗날 그를 찾아가 거액의 돈을 건넸습니다. 모병관이 대체 왜 이런 돈을 주는 건가? 라고 묻자 고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데이비드 고긴스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인 학교에서는 백인처럼, 흑인 학교에서는 흑인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흑인 사회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숨겼고 숨으면 숨을수록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존재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고 수많은 역경을 홀로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내 곁에는 오직 데이비드 고긴스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지만 나는 너를 시험할 것이다. 무릎 꿇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나 자신의 여정이라는 것을. 주변의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길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고긴스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는 것이 여전히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어릴 적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으며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극 무대에서 가장 짧은 대사 한마디조차 내뱉지 못하고 도망치듯 내려왔던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그를 괴롭힙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그는 그날의 수치심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나약함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그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고긴스는 묻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는 수많은 실패가 동반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느냐고. 그는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먼저 스스로에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36kg의 몸으로 네이비실을 꿈꿀 때 그는 스스로가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의 천몇 달은 실패로 가득할 것이다. 어제 실패했는데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굳게 다짐했던 식단을 어기고 감자튀김과 밀크쉐이크를 먹어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건강한 식사를 할 것인가? 그는 수많은 좌절의 순간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그 실패로부터 최대한 빨리 다시 일어서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결코 네이비실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자리에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험준한 산을 오르는 내내 수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깨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그곳의 공기는 매우 희박해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정상 역시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성공의 여정은 바닥부터 정상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험난한 길을 함께 가지도 않을 사람들의 시선을 왜 신경 쓰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긴스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돕기 위해서는 그들을 불편한 영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그리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불편함을 겪어본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스스로가 불편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때 함께 불안해하고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경험해본 사람만이 상대방을 그 고통의 터널 너머로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고긴스는 어떻게 그 허기짐을 유지할까요? 그는 매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떠나 스모크 점퍼로 일합니다. 스모크 점퍼란 산불 현장의 낙하산으로 침투하여 초기 진화를 하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수십억의 수입을 포기하고 그는 다시 맨 바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삽을 들고 20대 젊은이의 지시를 받으며 자신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그는 모든 지혜가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고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잊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장 비참한 환경으로 밀어넣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컨퍼런스에서 뜨거운 동기부여를 받고 돌아가면 몇 달간은 미친 듯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은 사그라들고 원래의 나태한 당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장 어두운 날, 동기부여가 바닥난 날에도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만약 당신 자신을 위해 그럴 힘이 없다면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을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 혼자만의 안위를 넘어 세대를 이어가는 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가족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당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십시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팀원들,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도. 고긴스는 그의 유명한 영혼을 빼앗는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옥주 훈련 셋째 날, 모두가 잠 한숨 못 자고 추위와 피로에 절어 좀비처럼 변해버렸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의욕을 잃은 체보트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긴스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데이비드,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순간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다는 놈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어. 여기서 뭘 할 거지? 그는 자신의 보트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봐, 오늘만큼은 약한 소리 하지 말자. 저 교관들을 봐. 그들도 몇 년 전 우리처럼 이 보트 밑에 있었을 거야. 그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보트 크루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자. 오늘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릴 거야. 거짓된 동기부여는 이내 진짜 동기부여가 되어 팀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교관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보트를 번쩍 들어 올리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누구도 보트 크루 일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들의 기세에 교관들조차 그들에게 휴식을 허락했습니다. 고긴스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옥주가 끝나는 금요일까지 저 교관들이 우리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만들자. 리더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잠을 자든 모든 것을 잃었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든 매일같이 팀이 최고의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오는 사람. 당신은 매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의 또 다른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초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동료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레이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30km 이상 달려본 적도 없는 근력 운동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드워터 135마일이라는 사막을 217km 달리는 지옥의 레이스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그는 단 3일의 준비 기간만으로 160km 달리기 대회에 나섰습니다. 112km 지점에서 그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혈압은 떨어지고 의자에 앉은 채로 대소변을 봤으며 다리로는 피오줌이 흘렀습니다. 그의 몸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그는 포기 직전에 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40%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뇌가 이제 한계야, 더는 못해라고 소리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능력의 4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차까지 걸어가기 전에
딱 1마일만 더 걷고 포기하자 그 1마일이 결국 남은 48km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패닉에 빠져 130시간의 지옥주 훈련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저 다음 1초만 이기면 됩니다. 그 1초를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단 1초라도 패배하면 당신은 네이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꿈은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고통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이 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술 한잔을 하러, 혹은 TV를 보러 자리를 뜰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끝났는가? 제가 수년 동안 가장 어두운 순간에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지쳤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팀원들, 당신의 가족들 모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삶의 90%는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포기하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집에 돌아가 더러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아니오일 것입니다.